기아 롯데는요 오늘 양현종과 스트레일리 선발로는 아주 제대로 붙었어요. 상대 전적에서도 롯데가 3승 2패로 한 경기 더 앞선 상황이었고 뭐 이제 두 선수는 사실 던질 수 있는 공들이 빠른 볼,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구종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예. 더군다나 또 양현종은 직전 경기에서 162승 기록을 했잖아. 흔히 변화구를 잘 던지는 투수들한테 야 쟤는 손장난을 잘한다. 그렇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예. 스트레일리 던지는 걸 보니까 참 스트레일리가 제가 방송 나올 때 저하고 궁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나올 때마다 승이에요. 잘하죠. 지난번에도 예, 맞습니다. 예. 예. 오늘 슬라이더 기가 막히더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일리가 변한 게 뭐냐면 하나의 구종. 네. 자, 슬라이더의 각과 구속의 변화를 주면서 카운트를 잡는 슬라이더, 승부구를 사용하는 슬라이더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근데 말은 쉽지만 똑같은 구종을 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던지는 게 쉽지 않잖아. 그만큼 손가락의 감각이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힘 조절도 굉장히 잘하고. 예. 그래서 그런지 오늘 스트레일리 선수가 진짜 내용도 좋았고 일단 양현종 선수가 말도 안 되게 맞죠. 이렇게 소위 탈탈 털렸네. 근데 보니까 1회 시작하자마자 롯데 타자들이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초구 반응이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쉽죠. 양현종은 제구력이 좋은 투수예요. 그럼 초구부터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들어오는 비율이 높아지겠죠. 당연하죠. 근데 그 볼을 치지 않는다? 그러면 양현종의 어려운 체인지업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체인지업을 상대로 안타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웃이 돼도 좋으니 초구부터 당연하죠. 돌려. 그러니까 확실한 전략을 세우고 나왔어요. 오늘 일단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다 충격이에요. 기아 팬들은 아마 1회 끝나고 나서 TV 껐을지도 몰라. 그죠? 이게 투수가 시즌 동안의 방어율 관리에 굉장히 좀 자기가 공을 들이거든요. 그렇죠. 잘 2점대, 3점대 방어율을 어렵게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한 게임에 막 9실점, 실실점을 하게 되면은 진짜 맥 빠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양현종이 일단 결론 말씀드리면 2이닝 동안 안타 9개 9실점에 9자책점 홈런 하나, 그 홈런 하나는 이학주. 응답하라 1988 보면 도롱뇽 아버지가 학생 주임이잖아. 학주라 그러잖아. 학생 주임. 학교 다녔던 사람들 다 우리 알잖아. 학생 주임 다 학주라 그러잖아. 학주들은 다 무서워. 오늘 무서운 타격이야. 근데 진짜 잘 쳤어. 잘 쳤어요. 떨어지는 변화구를. 그걸 그렇게 안으로 넣기가. 그러니까 그 타자들의 테크닉이 얼마만큼 좋아졌냐. 종으로 떨어지는 볼을 앞에 무릎이 쫓아가면서 최대한 헤드를 뒤에 남기고 있는 상태에서 하체 중심 이동을 사용해 갖고 큰 타구를 날려보낸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학주가 어쨌든 통산 말로는 처음. 그리고 사실 이학주도 마음고생이 좀 있는 선수잖아요. 욕도 사실 많이 먹고 뭐 응원가든 인상적이긴 하지만 겉멋 들었다, 수비가 안정감이 없다, 저 뭐 저러냐 해서 사실 좋은 얘기보다는 비판의 이야기를 사실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마음고생 많이 했죠. 많이 났죠. 오늘을 계기로 아마 이학주가 맛을 좀 봤을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학주는 자신이 실수를 해도 기회가 보장되는 롯데에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 경각심, 간절함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었던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죠. 그럴 수 있죠. 오늘 내가 못해도 내일 잘하면 되지. 하지만 오늘 내가 못하면 내일 기회가 오지 않는 입장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노진혁의 등장으로. 맞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야구 선수들은 아마추어 때 제가 이제 용태기하고 동기잖아요. 용태기, 최희섭, 뭐 이영곤 동기인데 야구를 다 살벌하게 하는 친구들이. 아마추어 때는 저도 용태기보다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학주도 노진혁을 바라봤을 때 내가 아마추어 때 지금까지 야구를 한 게 노진혁보다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요. 근데 노진혁이 들어와서 롯데의 중심이 되고 자신은 존재감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었던 타이밍이에요. 불안하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기다림, 그러한 텐션을 서튼 감독이 아주 적절하게 잘 이용했던 오늘 선발 출장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감독들은 그런 심리적인 것도 선수들에게 자극적으로 쓰거든요. 꼭 매를 들고 독한 소리를 해서가 아니고 기회 안 주는 거야. 그리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있는지 쭉 보고 있다가 이때쯤 되면 이제 쓱 한번 써주고 그런 거거든.
내부 경쟁, 또 심리적인 싸움. 감독이 자신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항명을 하거나 그라운드 안에서 그러한 제스처를 감독한테 어필을 하거나 표현을 하는 선수가 있어요. 있어요. 예. 그거 다 봅니다. 감독이. 당연하죠. 다 봐요. 하지만 이학주는 인내하고 노진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만약에 페넌트레이스를 하다 보면 주전 선수의 부상은 무조건 올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자,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선수들한테 동료들한테 투수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학주의 오늘 홈런 하나가 물론 이제 뭐 앞으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심리적인 자극제는 충분히 네. 됐을 것이다. 제가 그래서 양현종의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2007년 이후에 양현종의 2007년 입단이잖아요. 네. 2007년 이후에 통산 롯데전에서의 성적이 어떻게 될까 봤더니 18승 15패 4.67이에요. 아, 더구나 사직에서는 27경기 나서 11승 5패 5.58이야. 나름 강했거든요. 나름 강했네요. 나름 월등하진 않았어도. 나름 강했다고. 그런데 오늘 야 본인도 얼떨떨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신이 오늘 없으니까. 이게 보면서 네. 알고 그냥 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력 분석팀이 분석을 하잖아요. 예. 팬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약간 좀 귀 기울여 들여주시면은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저는 올해 롯데 반등에 두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전준호 코치, 두 번째 김평우 코치. 전준호 코치는 지금 롯데의 기동력의 기동력의 색깔을 만들어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코치예요. 예. 김평우 코치는 상대팀 투수들의 습관, 흔히 저희 선수들끼리는 쿠세라고 하는데 기차게 잡습니다. 그 쿠세를 가장 잘 잡는 게 김평우 코치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김평우 코치는 시즌이 끝나면은 많은 구단으로부터 러브콜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기술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있어요. 예. 네. 롯데가 이렇게 활발한 주루 플레이를 하게 된 게 단순히 시즌이 변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 분명히 그 안에서 롯데의 기동력, 롯데에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한테 트레이닝을 시키고 준비를 시켰던 코치진이 전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예. 그 인물이 저는 전준호 코치와 김평우 코치라고 보는 거죠.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 아까 저 댓글 보니까 아니 사직에서 5.58인데 강했다고요라고 누가 아까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평균 자책점이지만 승수 얘기를 저희가 한 거예요. 강했다 아니고 나름 강했다라고 이제 완곡한 표현을 한 거지. 5.58인데 아이고 거지같이 던졌네요. 할 수 없잖아요. 아이분들이 말해주면 핵심을 잘 들어야 돼요. 이분들이 아주. 요즘에 신기가 불편하셔고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기록을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예. 맞아요. 평균 자책점으로 보자면은 그렇지 않지. 통산 평균 자책점이 3.80인데 예. 5.658이면 좋은 건 아니죠. 나름 그 승수 득점 지원도 받고 승리를 좀 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롯데가 오늘 평일인데도 관중들이 롯데가 잘해야 되는 이유를 요즘 최근 야구장 보면 느껴요. 예. 장사 제대로 돼. 지역 경제 살립니다. 미국에서 야구를 했던 서튼 감독이 네. 한국의 야구 문화, 응원 문화를 보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메이저리그하고 KBO 리그는 응원의 차원이 분위기 자체가 다르고 특히 그 응원 문화의 선두권에 있는 그 응원 문화를 선도에 나가는 구단이 또 롯데하고 LG, 두산 이런 팀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응원 잘하는 팀들. 본인이 여기서 선수로 뛸 때하고 지금 응원은 또 차원이 다르니까. 완전 다르죠. 예, 마이니치 야매짱님, 네 슈퍼챗 고맙습니다. 현재훈 위원님의 원픽남인 정보훈 소설을 잘했습니다. 맞아요, 잘했어. 스트레일리랑 몇 번의 사인 미스나 좀 이런 부분 좀 있었지만 보근이가 잘했어요. 마스크만 조금 더 핸섬했더라면 롯데에서 진짜 인기가 많았을 텐데 민석이처럼. 아니 김민석 오늘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스타성이 있죠. 예. 오늘 2안타 3타점 했죠. 2004년생 휘문고등학교 졸업한 선수예요. 2023년 올해 신인 선수입니다. 1라운드 3순위. 여기도 야수로 1라운드 3순위로 뽑았다고요. 말하는 게 신인 같지가 않아. 오늘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고등학교 선수가 카메라를 상대로 1대1 인터뷰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좀 능글능글 맞게 신인답지 않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가 좀 놀랐어요. 어지간한 몇 년 차 선수보다 인터뷰 훨씬 잘합니다. 얘가 삼성동 옆에서 학교를 다녀갖고 강단도 있고. 근데 여러분 말이라는 건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 말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죠. 머리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로 입으로 전달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머리가 좋다고요. 머리가 이분이. 좋진 않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뭐 지금도 해설 잘하잖아요. 아유, 한참 멀었죠. 최고야, 당신 진짜. 이제 조금 입이 풀리려고 해요. 입이 형 덕분에. 풀렸어? 예. 내가 뭘 했다고? 참나, 잘해요. 옆에서 오냐오냐 해주니까 놀아봐. 오냐오냐 좀 같이 늙어가는 조짐 누가 오냐오냐. 큰일 날 분야 이분이 아주. 그래도 연식은 많이 차이나 보여요. 아이 시끄러워요. 맞아, 포수 책임도 잘생겼죠. 김은영 잘생겼죠. 그럼요. 예. 배짱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인 선수가 그냥 TV로만 봤던 프로야구 무대 적응이 쉽지 않은데 1군에 올라와서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예. 소위 말해서 물건이에요, 물건. 예, 맞아요. 예, 물건이라고. 예. 자, 그래서 오늘 김민석도 잘했고 또 누가 잘했어요? 스웰리 잘한 건 뭐 두말 하나 없고. 오늘 전준우도 3안타 경기를 잘했죠? 해줬고 안치용, 황성빈, 윤동이 다 잘했어요. 네, 예. 다 잘했어. 진짜. 그러니까 형들도 앞에서 잘 끌어주고 네. 뒤에서 황성빈이라든가 윤동이라든가 안건수라든가 또 형들을 잘 쫓아가면서 정훈도 잘했어. 예. 정훈도 잘했고. 오늘 못한 선수가 다 잘했어요. 한동희도 3안타 있다점인데 수비하는 쪽에서 한동희는 조금 좀 아쉬웠던 장면이 있어요. 다이어트하고 줄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타구가 빠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쓱 가서 난 일부러 놓친 줄 알았어. 그러니까 노시환도 그렇게 피지컬이 작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커요. 네. 문보경도 아이가 물론 한동희보다는 좀 가로 세로 사이즈가 슬림하긴 해도 예. 문보경도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지만 3루에서 빠른 타구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대처라든가 반응이 중요한데 한동희 선수는 두 선수에 비해서 약간 좀 순발력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금 좀 수비가 좀 아쉽고 빨리 일로 가야 되나? 그건 뭐 그 집에서 알아서 하겠지. 근데 수비 쪽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선수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고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고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안정감 면에서는 사실 조금 좀 아쉽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뭐 나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일리가 올 시즌에 110개 이상의 투구를 한 적이 있었나요? 오늘 스트레일리가 몇 개 던졌냐면 오늘 많이 던졌거든요. 오늘은 많이 던졌어요. 예. 118개. 그렇죠. 118개 던졌고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 정수환님께서 지금 129, 7이닝을 왜 던졌는지 이제 롯데 불펜도 많은데 한 번쯤 이제 시즌 중반에 돌입하기 전에 스트레일리도 투구수를 최대치로 한번 끌어올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118개 가지고 전 크게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리예요? 요즘 야구에서는 워낙 선발 투수 100개라는 그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 투수들이 5이닝 넘기면 자기 할 일 다 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6이닝 퀄리티 스타트하면 진짜 무리하고 있는 거 같아. 굉장히 무리하고 팬들 또한 야야 괜찮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완투형의 투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정서가 너무 만연하게 깔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까지는 좋은데 때로는 감 좋을 땐 좀 던져봐야지. 그 역할 분담을 만들었던 감독님이 누구죠? 이광환 감독 자율야구 맞다. LG. 예,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세분화되고 야구가 발전한 건 있는데 전 완투형의 투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최원호 감독도 거예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간 거지. 제가 볼 때 절대 무리한 것 같지 않고 왜 자동차도요. 아무리 좋은 차도 집에서 마트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아니야. 장거리 한번 쫙쫙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팬분들도 이제 스프링 캠프 관전을 많이 오시잖아요. 네네. 스프링 캠프 막바지에 가면 불펜 피칭을 150개에서 200개까지도 하고 또 날을 잡아갖고 250개까지 하는 투수들도 있어요. 그럼요. 그만큼 뭐 공에 대한 개수 때문에 투수가 데미지를 입는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연투에 대한 피로의 누적도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부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렇죠.